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국의 온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만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일본의 다다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사실 5월 1일부터 이번 아니죠. 5월 1일 일본이 이제 새로운 일왕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는 그들의 공식 명칭인 천황, 그러니까 텐노라고 그러죠. 천황이라는 표를 썼습니다만 어쨌든 5월 1일 일본의 이제 새로운 일왕이 즉위하면서 레이와 시대가 열렸죠. 근데 우리 김 기자, 우리 일본 전공 아니세요? 전공은 아니고 근데 삼종신기 그거 보셨어요? 못 봤죠. 하긴 거울하고 청동시대 예, 거울하고 거울하고 그다음에 칼, 칼 이거 아닌가요? 예, 그건데 사실 아무도 못 봤대요. 아무도 못 봤는데 그 이제 삼종신기 일본에 보니까 일왕과 즉위식 즈음하니까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또 정제된 그런 단아한 그런 일본 특유의 어떤 문화적 향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역시 일본하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모노, 네. 그 다음에 게다라고 그러지, 게다. 신발 게다. 그리고 그들이 잠자리하는 일반 다다미. 이 다다미가 원래 저는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우리도 보면 예전에 보면 아주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처에 보면 다다미 빵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춥더라고. 쉽죠. 근데 다담이라는 게 원래 예. 다다무, 게다, 접다. 이게 이제 명사로 한 건데 네네. 그게 본래 이제 우리 이불처럼 접었다 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변화되어 옵니다. 옛날에는 네. 육가라 그래서 예. 그 집에 이제 나무 이런 그 바닥에다가 네네. 지푸라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 습기가 많고 그게 덥고 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침구라든지 네. 옷이라든지 네. 이런 거 올려놓은 거예요. 아, 그것이 예. 그게 다시 이제 육가? 육가. 근데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온돌이 있기 전에 부들을 깔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들자리. 부들자리. 그거 비슷한 거군요. 비슷하죠. 예. 그건 어느 나라나 크게 차이가 있겠어요. 네네. 옛날에. 예. 근데 그게 네. 이제 자부동으로 바뀝니다. 우리 흔히 방석입니다. 방설 자부동 하잖아. 예. 그 다음에 그게 오키 다담이라고 해서 네. 우리 일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식탁을 가운데 놓고 다리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그렇죠.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다다미를 깐 그런 방을 오키 다담이. 옥기 다다미. 예. 근데 그게 이제 전체로 깔게 됐는데 네네. 그거는 에도 중엽에 이제 그 기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보급이 되면서 민가로 이렇게 전해졌고요. 예. 당초 이 다다미 빵이라는 것도 쇼잉 각지꿀이라 그래갖고 네. 사찰의 그 건축 양식입니다. 아, 원래 절에서 쓰던 거군요. 그것이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작년에 제가 한번 교토를 갔다 왔더니 교토에 큰 세계적으로 큰 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다미고 나무바닥이던데? 아 그래요? 예. 근데 대체로 보면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대체로 보면 그 전부 크다란 네네. 그거 깔죠. 그 작년에 교토 갔을 때 보니까 니조성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니조성. 니조성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쇼군이 와서 머무르던 그 곳곳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 다 다담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제 계단, 가이당이라 하나 계단이라든지 옆에 복도는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예. 손을 대서 고쳤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 다다미가 일본을 갖다 상징하게 되었나요? 일본 문화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모노, 네. 그 일본 기모노 입은 여인의 그 뒤태라든지, 네. 그 여인이 샤이셰네키는 그 음률이라든지, 아니면 다도의 어떤 정적감이나 간결함이라든지, 네. 류간의 어떤 뭐라 그러지?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류간의 어떤 그 전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다미를 빼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죠. 예, 본질적으로 이제 다다미가 그렇네요. 그냥 문화의 아이템이 됐는데 네. 재밌는 말 중에
그 다다미제라는 말을 혹시 다다미제? 예, 프랑스어로 잠깐 다다미제. 예. 그러니까 다다미화되다. 예, 예. 아, 그 이제 제가 예.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피케이션. 피케이션. 그래서 그걸 이제 번역할 때는 네. 일본화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은 뭐냐면 일본에 그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은 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재창조하는 일본인의 그 문화적 네네. 특성을 갖다가 네네. 그렇게 이제 다다미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프랑스어. 프랑스예요? 예, 예. 다다미제.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다미 이제 영업적 표현은 없고. 예, 예. 근데 그 한번 보면 네. 뭐 일본 가다카나라든지 네네. 또는 그 돈까츠라든지 돈까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일본에 가면은 그 저기 저 관음사 그 야사쿠사 관음사라고 네네. 도쿄에 있는데 네. 거기는 뭐 그런 게 아주 흔합니다. 대표적인 건데 예. 절하고 신사가 같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매우 배타적이기 때문에 네네. 한 공간에 그런 이종의 종교 건물이 있다는 거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일본은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본이 왜 그러냐면은 네. 이또고돌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거는 무조건 취한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 들어온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그 레이와의 문제도 제가 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네. 그 천황, 일왕이 네. 천재지변, 이젠 천황이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총리가 공식적으로 천황이라고 썼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난리가 났을 때 그 임금을 바꿨어요. 네, 네. 임금을 바뀌는 것은 이제 연호가 바뀌는 거죠. 네. 그 연호라는 것은 임금이 세월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죽으면 이제 그 새로운 연호를 쓰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살아 있는데 즉위식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슬픔이 죽은 임금에 대한 슬픔이 새로운 임금의 탄생보다 훨씬 컸어요. 이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가가 자부동이 오오키 다다미로 이렇게 변화해 오는 그런 것을 다다미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일본에서는 그거를 네. 뭐 개선 카이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 보면 그 마지막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예. 나중에 보면 1904년 1905년에 러일 전쟁할 때 일본 사람들이 뼈에 사무친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처음에 미국의 페리 제도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평등 조약을 맺고 우리가 어쨌든 탈아 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서구의 서양 오랑캐들과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같은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일단 이 모욕감을 참더라도 일단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씀 카이센 개선을 계속 노력하면서 드디어는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흉내내는 원숭이가 아니다. 아까 일본 사람들도 그 메이지 그 유신 이후에 거의 한 30-40년 동안 계속 영국 걸 따라 배우고 아까 말씀하셨던 카레라이스, 뭐 돈까스 이런 거 모든 걸 다 따라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은 지금 비록 힘이 딸려서 미국 놈들, 영국 놈들, 프랑스 서양 놈들의 것을 모방하는 원숭이에 불과하지만은 하다가 드디어 러시아를 깨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되죠. 개선을 통해서 원숭이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이제 일본 아까 다다미 이야기 나오셨는데 우리 보면 다다미 사이즈가 똑같죠. 예. 이게 다다미가 예. 어떻든 그 우리로 얘기하면 한 1.5평 정도 되는 게 하나의 크기입니다. 크네. 예, 제법 우리 한 평이 1.8이잖아요. 여수자니까 한 평이. 1.5m, 1.5m. 그 한 평이 안 되는 거예요. 1.5m, 1.5m. 그렇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 작은 건데 네. 옛날에는 네. 이게 이제 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그게 바뀌어서 네.
이제 다다미의 한 칸과 한 칸을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쿄마라고 해서 네. 기둥을 세우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집으로 바뀌는데 쿄마가 들어서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규격이 되면서 네. 산업 기술의 기본이 되는 어떤 표준화에 이게 바로 다다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다다미와 다다미 이게 보면 끝으로 보면 이렇게 왜 헝겊으로 이렇게 파란 말아놓죠. 파란 거 파란 예. 그것을 다다미 N 단이라고 하는데 N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근데 그 틈과 틈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 틈과 틈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실패고 오류입니다. 실패와 오류에 대한 책임은 사무라이 칼이 묻습니다. 그럼 뭐 죽는다고? 죽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 절대로 잘못 줬다고 못 가시면 그러니까 계량화됐고 규격화됐다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철두철미한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까 그리고 적당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틈이 벌어지면 사무라이 칼이 기다리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다다미가 보편화된 것이 에도 그저 에도 중엽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략 아마 세기 수로 따지면 17세기 말 18세기 초 정도 될 텐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다미가 모든 일본의 뭐랄까 계량화시키면서 통일되는 그런 우리도 보면 우리도 예전에 보면 99갓 집이다 몇 칸 집이다 우리도 칸으로 계산했잖아요. 우리 기둥 갖고 근데 얘들은 집 크기도 보면 이 다다미의 개수 우리는 조금 다른 게 칸이 있죠. 네, 칸이 칸. 있는데 네. 그게 거리도 다르고 이 칸을 세우는 기둥 같은 거 네. 어떤 것은 아예 그냥 그 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만 제거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것을 그대로 쓰죠. 물론 기술적으로 따지면 반듯한 기둥을 세우는 것보다 네.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표준화되고 계량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황소바람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 기둥의 바람 사이로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일본은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적당이라는 게 없는데 적당이라는 말을 일본 말로 얘기하면 사소하다 뭐 이런 고집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집말이라는 뜻은 중의적이어서 네. 이게 잘못하면 그 사소한 것에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일본 말에 열심히 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열심히 죽을 목숨 걸고 하라. 이쇼懸메이. 그 열심히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사회에서는 실수라는 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번에 그 뭐 여러 차례 우리 기업 대기업들 현대에서도 소나타 이번에 그 출시하다가 네. 못했죠. 네. 그 다음에 G5도 뭐 급히 뭐 그랬죠. 또 삼성 갤럭시 G5가 뭐예요? G5 그 5세대 인터넷 아이, 문재인 대통령이 닮았나? 5G, 5G 5G라고 그랬다가 그때 대통령 후보 시절에 5G? 3D 했더니 3D. 다음에 그래도 5G 하니까 입이 그냥 막 5G, 튀어나오고. G5가 아니고 5G, 5G. 5G군요. 예. 그런 것도 뭐 급히 하게 되고 네. 삼성도 이번에 뭐 출품했다가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0%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출시 자체를 안 하고 우리는 80%만 만족을 해도 제작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에 내놔서 지적을 받는 것을 고쳐간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차이를 보이죠. 글쎄요. 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일본 문화, 일본이 남긴 유산에 아마 매료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라고. 그 척상 가옥들을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적산 가옥 그거 갖다가 아득바득 그거 하겠다고 뭐 1,200억이 달하는 뭐 정부 예산을 끌어당겼니 말았니 말들이 많았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고 이번에 보면 그 들어보면 신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상황이 히로이도가 아니죠. 상황 아니죠. 그 지금 나루히토가 지금 일왕이 됐고 그 아키히도 이게 완전히 지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좀 놀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악기도 이제 보면 그 일왕이 이제 퇴위 직전에 쭉 돌아보면서 뭐 신사와 신궁에 다니면서 이제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고유제지요. 고유제 지내는데 그 신사는 글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야스쿠니 야스쿠니 신사를 신사죠, 예. 얘기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누구부터 했는지 아세요? 야스쿠니 신사가 언제부터 언제 세워준 거예요? 아니 신사 참배를 모르겠네요. 낙하순의 야스로 아, 1980년대. 이가 1945년 이후에 맞아요. 낙하산의 야스히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이제 속담 중에 네. 긴 것을 마는 게 상책이다. 긴 것에 말리는 게 상책이다. 다시? 하는 긴 것에 말리는 게 상책이다. 그게 무슨 말리는 것은 이제 다다미에 말리는 것을 아니 이야기하는데 이 드라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둘 만다? 둘둘 만는 거. 팩 한다는. 네. 그것은 뭐냐면 네.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대세 추종적인 네. 그런 특성을 지적할 때 네.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아무튼 승자의 논리입니다. 네. 또 그와 유사한 속담 중에 네. 그 이기면 쇼군이다, 이기면 황군이다, 갓대바 교군이라는 우리도 말이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뭐 그런 것은 승자가 정의가 되는 그거야 우리도 뭐 어느 있다니까. 나라 다 있죠. 이제 지문 역적이고 이기면 충신이고. 예,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뭐라 그래? 근데 일본이 통일이 되기 전에 네. 그 뭐 전국 시대를 거쳐오잖아요. 네. 근데 다이묘들이 땅땅 먹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의 명분은 전쟁의 명분은 일왕 텐노를 위한 전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진 사람들도 네. 일왕을 위해서 전사한 영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제국주의 전쟁에서도 네. 그들이 전범들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도 왕을 위해서 죽은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는 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뭐래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신사에다가 자기들로 봐서는 누구를 모시던 그건 관여할 바 아니나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다른 국가 옆에 있는 나라와의 어떤 감정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보면 뭐 총리라든가 주요 정치 지도자가 보란 듯이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의 주범이고 거기에 보면 우리 원치 않았던 우리의 조선족들도 조선인들도 많이 끌려가서 전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참배하는 것은 우리 감정에는 안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야스히로 얘기를 조금 하면 네. 이분이 총리가 되기 전에 네. 그 척석 대학이라고 가쿠쇼쿠라는 대학인데 네. 그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예.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일제 시대 때 그 동인도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예. 그러니까 식민지의 찬탈을 위한 하급 관리를 키우던 학교입니다. 네. 그 학교에 그 총장을 지냈고요. 그 문다이 씨, 그러니까 문재인의 딸인 그 사람도 고쿠시가쿠 대학을 뭐 유학을 했다는데 그래요. 그게 가쿠쇼쿠 대학하고 예. 국사관 대학, 예. 고쿠시가쿠 대학하고 똑같은 그런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 저도 보면 이제 예전에 쭉 이제 뭐 쭉 책들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먼저 126대 일왕 아니에요 지금? 네. 저 나루히도 일왕이 126대인데 사실은 메이지 명치 일왕이 서기 전까지만 해도 쇼군 시대 때의 천황은 심지어 사무라이끼리 이런 농담을 했다 그럽니다. 야, 그 천황 그 개가 안 물어가고 뭐하냐?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 명분만 세웠을 뿐이고 사실 유폐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흔한 얘기로 저 천황 알기를 갖다가 뭐 진짜 저 개똥만큼도 안 이겼던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당시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탈사무라이 하면서 뭔가 국가의 상징으로 현인신을 만들었던 것이 댄노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중국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